올 여름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서 주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젯밤 시의회에서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 도로나 횡단보도를 막는 등 위험한 교통 위반 36건에 대한 과태료는 대폭 오릅니다. 자전거 도로 주차 위반은 현행 $150에서 $200로, 횡단보도를 막는 경우도 $60에서 $200로 크게 오르며 출퇴근 시간 주차 금지된 지역에서 적발되면 $190를 내야 합니다. 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주차 위반 티켓 발부는 2019년 6만 7천여 장에서 지난해 7만 4,600여 장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 도로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에서 $75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50로 조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위험하지 않은 수십여 건의 위반에 대해선 이전함보다 과태료 인상폭은 낮아졌습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인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시의회는 향후 5년간 모든 주차 위반 과태료를 검토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정된 금액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30에서 $75로 인상한 데 이은 조치로 토론토시의 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처음 제정된 이후 거의 변화 없이 $15에서 $60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시는 약 $6,200만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4천만 $5천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빈집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주인 15만여 명이 빈집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시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바로잡느라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중엔 실제 빈집이거나 미신고인 탓도 있었지만 제대로 신고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집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올리비아 차오 시장은 프로그램 실행 방식이 완전히 엉망이었다고 밝히며 다만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 더 이상 시에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1만여 명에겐 이미 세금 부과 취소 통지를 보냈고 지난해는 안 받았는데 올해 고지서를 받은 4만 8천여 명에게도 어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보냈으며 실제 빈집을 신고한 11,000여 명만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한인 요양원을 되찾아오는데 큰 역할을 한 한유진 아리랑 시니어 센터 부이사장이 6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3주 전 갑작스런 이상 증세로 써니브룩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타계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967년 이민 온 고인은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88년 법조계에 입문, 36년 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2017년 무궁화 요양원이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인은 아리랑 이사들을 설득해 인수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데 앞장섰고 요양원이 인수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과 태안 비즈니스 협의회 이사장을 지내며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앞서 수술 소식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애통하다고 전한 센터 관계자들은 특별히 가까이에서 모시던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센터는 고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뤄낸 공로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수잔한 추모 펀드를 조성하고 수잔을 추모하기 위해 모금되는 모든 기부금을 제2요양원 설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추모 기부금은 이메일 또는 아리랑 시니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장례 일정으로 조문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마운트 플레젠트 묘지 장례식장에서 있으며 11일 오전 11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연방정부 치과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아도 치과 의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험회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치과협회들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다른 계획에선 요구하지도 않는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치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어제 치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에 공식 가입하지 않더라도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환자들의 보험 적용이 시작되고 치과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7월 초부터 선라이프 보험회사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를 원하는 치과나 서비스 제공자가 선라이프에 보험금을 청구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치과 의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번 시도해 볼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5천여 명 이상이 정부 프로그램에 동의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치과 의사지만 독립위생사와 의치 가공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엘버타 치과협회는 온라인 청구 방식이 어떻게 작용할지 의문이라며 만일 잘못되기라도 하면 환자들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팀 홀튼스의 롤업 트윈 프로모션 당첨자들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이 기술적인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당첨자는 캐나다 경쟁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200여 명이 온라인에서 이번 오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앞서 팀 홀튼스는 프로모션 진행 중 수많은 고객에게 보트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주의 한 남성은 어제 아침 이메일을 보고 보트에 당첨된 줄 알았다가 친구 역시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실망했으며 다른 당첨자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인생을 바꿀 만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여겼지만 바로 실망에 빠진 겁니다. 팀 홀튼스는 당첨 이메일을 보낸 뒤 이는 기술적 오류라며 실제로 당첨되지 않은 상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를 무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역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낮 2시 30분경 더프린 스트리트과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용의자가 들어와선 성추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짙은 색 코스염이 난 30에서 35세 남성 용의자는 범행 당시 흰색 셔츠 위에 격자무늬 셔츠를 입었고 바지 측면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정색 바지와 야구모자, 흰색과 검정이 섞인 슬리퍼를 신었으며 검정색 소형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밤 9시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와 존 스트리트에서 23세 무삽 모하마드가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쏴 팔에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고 밝힌 경찰은 무하마드의 얼굴을 공개하고 총기 발사와 가중폭행, 총기류 무단 소지 등의 혐의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커피 7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주던 맥카페 커피 프로모션이 종료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료 쿠폰 400여 장을 모으거나 온 가족이 80여 장을 모았다는 고객은 최근에서야 이 쿠폰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는데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일부 고객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2022년 5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프로모션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왔다며
지금은 다른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전문가는 더 많이 모을수록 혜택이 큰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것도 있다며 특히 커피나 음식 관련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땐 만료 시기 등을 확인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팀 호튼스는 일부 모바일 앱 사용자들에게 롤 업 더 림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술적인 오류였다며 $50를 제한해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육청이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 주 정부에 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최대 $3,700만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산 매각과 노인 프로그램 및 학생 야외 프로그램 폐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다른 학교와 통합해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하고 추가 대안도 고갈되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청 소속 학생 수가 기준치보다 적은데도 더 많은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은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